네, 지금부터는 투자인원 시간 통해서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섹터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기분 좋게 좀 시장이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 바이넥스를 정말 저점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14,100원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지금 10% 가까이 또 급등을 하면서 1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10% 가까운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까요? 저는 지금은 더 보유하셔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거의 똑같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관세가 이제 막 부과되고 우리나라가 좀 안 좋았을 때 바이오가 좀 버티는 위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관세에서 좀 바이오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CDMO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바이넥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찍어주고 강하게 반등을 성공을 했고 또 어저께 나온 뉴스 장중에 보시면 미국 바이오를 규제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넥스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저희가 반도체와 로봇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수를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간밤 트럼프의 역대급 푸시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도 10% 넘게 급등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양대 지수 모두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내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쭉쭉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이제 좀 해소됐다고 봐야 될지 아직 점검해야 할 변수가 남아있다면 무엇이 남아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전 사실은 관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90일 유예를 했는데 그러면 90일 뒤에도 좀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번에 확인된 것은 결국엔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거는 협상 카드였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90일 뒤에도 물론 이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상의 어떤 관세가 엄청나게 부과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은 똑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시장의 영향력은 좀 잦아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대 피크를, 관세 우려감은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최소한 90일 동안은 적을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관세 영향이 어떻게 시장이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기본 관세, 보편 관세가 10%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제품이 정가되는 데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한 2주 뒤부터는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일부 기업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관세보다는 오히려 실적 장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4월 말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 실적 장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정말 다행히 그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관세보다는 실적에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유예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국 수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18%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 마감했는데 이 훈풍이 우리 국내에도 불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도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SK하이닉스 이런 상승폭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흐름은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5만 6천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조만간 6만 원 선 회복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페닉셀 장세에서 발표됐던 1분기 잠정 실적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증권사의 1개월 평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조 9천억 원로 좀 제시가 됐었고,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의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인해서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컨센이 증권사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5조 원대 중반 그리고 많게는 후반까지 좀 제시가 됐는데, 실제 발표됐던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 좀 기록했다는 점, 이 부분은 시장이 빠르게 세트수의 어떤 증가 요인들과 좀 맞물리면서 1분기 고객사의 재고 소진이 저는 뭐 다시 한번 좀 확인된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따르면 어떤 실적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외형 확장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SK하이닉스의 기대치도 굉장히 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 견조한 AI 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레거시 부분의 업황 개선 효과와 좀 맞물리는 실적의 어떤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빅2의 어떤 실적 기조와 맞물려서 뭐 소부장주에도 충분한 좀 낙수 효과로 좀 전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라든가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뭐 6만 원 전자 내지는 20만 하이닉스는 뭐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수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충분히 6만 원 선까지 주가 회복 가능하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0만 닉스까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대장주 탑2만 잘 가는 게 아니라요, 소부장 종목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깊은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뭐 HBM부터 시작해서 소캡, 레거시 반도체, 유리기판주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 자릿수 대 깊은 조정을 보였는데요. 변형희 대표님. 네. 그러면 이 소부장 중에서도 시세 연속성이 좀 기대되는 쪽은 어디인지, 또 저점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특징주까지 꼽아 주실게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소부장주 종목들이 같이 종목 장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저점을 이탈했던 과대 낙폭 구간이었고, 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좀 높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오늘도 저는 뭐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ISC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전 저점이 8월 5일이었습니다. 작년. 이게 NK 트레이드 관련된 청산 우려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패닉셀링 장세로 좀 이어지면서 52조 신저가를 좀 기록했던 수치였고, 41,100원까지 최근 어제 종가 기준에서 42,000원대까지 이전 저점 부근까지 주가가 단기간 좀 하락했다는 점, 이 부분을 사실 뭐 관세 리스크를 좀 논의를 한다면 오히려 이 AI 관련된 어떤 이 테스트 소켓의 출하량 증가 부분들과 좀 맞물린 실적의 기대치와는 좀 너무 상반된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낙폭 확대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뭐 지금 현재 한 9.7%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점 대비에 대한 단기 낙폭이 좀 크다는 점, 그리고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이어질수록 실적의 어떤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ISC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용이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이 ISC를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ISC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도 정말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한 7, 8%대 급등하고 있고요. 이 밖에 또 뭐 삼현이나 DIC, SB 시스템스 같은 종목들은 현재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로봇주들도 키 맞추기 흐름으로 좀 이런 연속성 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로봇주들 최근에 좀 많이 또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뭐 근데 오늘 사실은 워낙에 다 오르고 있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가 이슈가 있어서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좋은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관련된 걸 다 올리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워낙에 어저께 미국이 10% 오른 게 거의 100년 만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상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 그렇게 오르면서 독일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눌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5%, 6%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전 지수가 종목이 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휴머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은 긍정적이겠습니다만 꼭 이것 때문에 오른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들은 오늘 뭐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있지만 조금 더 시세 연속성이 있는지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 섹터와 변압기 주가도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또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과의 협력을 계기로 마련돼서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어제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조선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네.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어도 조선 섹터는 잘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들은 여전히 비중 확대 관점으로 대응해 볼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비중이 없으시다라면 조금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좀 비중이 많다라면 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끌고 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번에 하락장에서 좀 빠르게 어제 그저께 좀 빨리 돌아선 것이 조선주였어요. 특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관세라든지 이번에 그 이벤트에서도 본다라면 미국이 좀 약한 품목이라든지 약한 산업은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선 섹터, 바이오 섹터는 미국이 좀 약한 전 부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선주가 물론 이제 추가적인 반등 강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전 완벽하게 어제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상승세가 조금 이어진다라면 조선주의 어떤 반등은 상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오션이 고점을 갱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되었든 뭐 현대중공업이 되었든 이들 기업, 기간주종을 주던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조선주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유 혹은 없으신 분들은 좀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조선주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조선 섹터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전력 설비주들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 초반부터 뭐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주들까지 지금 일제히 다 급등하면서 LG 현대일렉트릭이 장중에 15%대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하지만 AI 투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아직 완전히 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력 설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변압기 전선주들 대응 전략도 세워주실게요. 네. 일단 오늘 전반적인 어떤 이 반등폭이 큰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상당히 좀 반영된 대형주 중심의 어떤 수급 반등이 가장 크게 시세의 어떤 강도를 좀 더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불확실성, 뭐 여기 관련된 노이즈 이슈들이 뭐 상당히 가격 조정을 거쳐서 저는 뭐 상당히 좀 선 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수주 성과라든가 실적의 연속성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어떤 이 정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추세는 뭐 조정 이후에 충분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저는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4분기였죠.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더 하향됐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수익성이 훼손될 만한 뭐 수주 성과가 뭐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영향들이 아니라 4분기에서 1분기로 해당된 매출이 좀 이연됐던 효과였기 때문에 일단 뭐 4분기에 어닝미스가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됐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1분기에는 4분기에 이연됐던 실적이 좀 반영된 효과들 때문에 이익 확장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뭐 상호관세 관련된 뭐 리스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뭐 잠재적으로는 뭐 이익 훼손의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지만 일단 뭐 상호관세 부분에 대한 90일 유예 부분 안에서 충분히 협상의 어떤 여지가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엘라베마 2공장이죠. 엘라베마 2공장과 울산 공장의 증설 투자가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27년도 그리고 2028년도로 좀 이어지는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는 구간이면 추가적인 증액 모멘텀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설비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저희가 자동차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를 결정하긴 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같은 품목 관세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재 한 6% 넘게, 기아는 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오늘의 상승이 일일천하로 끝날지, 어제 또 현대차의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오늘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전히 좀 저점이 있기는 해요. 네. 참 자동차가 좀 많이 어렵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조금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내용들을 본다면 어떤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키워갈 수가 있고, 그러면 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먼저 협상 카드를 너무 빨리 쓴 거 아닌가라는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먼저 썼기 때문에 또 협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조율을 할 때 어떤 모범 사례가 또 될 수 있는 것도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관세 관련돼서 어떤 추이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저점에 매수했다라면 좀 끌고 가신 전략, 혹은 이제 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특히 지난번에 그 투자 31조 투자한다고 해서 최고점에 단기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보기엔 21선 언저리까지, 그러면 현대차 기준으로 한 20만 원까지 어떤 반등은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최근 작년 11월부터 계속 지켜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지면서 더 올라간다라면 좀 더 끌고 가시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약간 저항을 맞는다, 그러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추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2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또 주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저항권을 빨리 뚫어내는지 또 강하게 뚫어내는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관세 쇼크와 더불어서 대내적으로는 또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그야말로 2차 전지주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한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오늘 반등으로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섹터 숏커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숏커버 좀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2차 전지 좀 숏커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수급이 반대적으로 좀 이 공매도 상환으로 이어지는 숏커버링이 좀 나오려면 일단 실적에 관련된 이 개선 내지는 뭐 시그널이 좀 명확하게 좀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관세 리스크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과정에서 최근 배터리셀 3사 기준으로 한 10거래일 기준에서 한 10%에서 20%까지 주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미국의 배터리셀 공장을 상당수 좀 보유하고 있는 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이 상호관세 영향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데,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 상당히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 리스크라든가 관세 리스크와 좀 맞물린 공매도의 이 비중이 좀 증가됐던 영향도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과연 이 현재 대차 잔고 비중이 계속해서 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 현재 대차 잔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입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업황 개선이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공매도가 잠재적인 어떤 수급을 좀 정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되겠지만, 1월부터 2월로 좀 이어졌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특히나 뭐 유럽 시장이 약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월 잠정 데이터도 1월과 2월에 좀 비슷한 유형을 좀 보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일부 실적 개선의 실마리가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명확하게는 1분기보다는 2분기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일단 공매 비중에 관련된 어떤 확장성 기조는 상환으로 좀 이어지는 숏커버링의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수급이 좀 확장되거나 좀 연속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은 1분기 실적이 변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본격적으로는 2분기 실적 개선에 따른 숏 커버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품 관세 시행도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급락장에서도 상한가로 직행했었던 ABL 바이오가 오늘도 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 투심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부터 쭉 바라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당연히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적용됐지만 이게 품목별 관세에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노이즈를 좀 작용을 하면서 수급의 어떤 정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미국으로 수출됐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수출 비중은 18%밖에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미국보다는 유럽향 비중이 좀 높다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전체 의약품에 대한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핵심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 안에서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약간 인상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효 관점에서는 좀 다소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 품목별 관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이 좀 될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현재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대로 국내 뭐 CDMO사라든가 제네릭 의약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반사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재라기보다는 반사 이익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피해는 중국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104%에서 125%로 상향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그 색깔이 묻어나는 섹터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엔터와 화장품 쪽은 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던 섹터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인 것이지, 중국 관련돼서 이들 섹터가 좀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새로운 시장에 형성되는 것이고, 또 중국이 뭔가 어떤 수출이 미국 쪽이 좀 막힌다라면 다른 쪽이라든지, 혹은 내수를 더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뷰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관세가 나온다라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꼭 K뷰티라는 게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죠. 미용 의료기기. 오늘도 보면은 미용 의료 쪽이 강합니다.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이런 쪽이 엄청 강한 모습인데 시장에 조정 나올 때도 덜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엔터주는 사실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자. 하이브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 1분기 실적만 확인하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오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ABL 바이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페닉셀 장세에서도 불구하고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발표됐던 GSK의 4조 1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성과, 이게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확장성 관점에서 중장기 모멘텀 관점에서 재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가 수출했던 이 BBB라고 불리고 있는 이 플랫폼, 이건 뭐냐면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뇌와 혈관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그동안 인체의 어떤 이 신체 구조상 해당되는 부분에서 뇌혈관 장벽을 좀 침투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체계가 사실상 이제 가장 큰 신약 개발의 좀 난제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 셔틀 플랫폼이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을 침투해서 약물을 좀 전달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GSK가 현재 이 부분을 활용해서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치료제의 어떤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그런 기대 요인들은 충분히 ABL 바이오의 어떤 수급 연속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한 64,000원 정도를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영희 대표님 강심장이시네요.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잘 버텨줬던 ABL 바이오 목표가 64,000원으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바이넥스의 후속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좀 안전하게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줘야지 이번에 저점이 좀 큰 바닥이었다는 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뭐 중국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D램, 낸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 관세가 붙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죠. 거기다 이제 베트남이 지금 관세 협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 업체들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IT 기기 제품의 수요가 조금 더 이쪽으로 해서 좀 나온다라면 저는 긍정적인 실적 2분기, 3분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된다라면 원래 삼성전자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가 최근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들어온다면 주가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61,000원을 좀 열어놓고 있고요. 최근의 저점 53,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오늘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6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탑픽주 삼성전자와 ABL 바이오 남은 5장에서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